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잡스의 김성일입니다. 낮에 지인을 만났더니 동영상이 웃지를 않아서 무섭다고, 웃은 게 아니라 무섭다고 하길래 웃어볼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연기가 잘 안 됩니다. 좀 나아질 거라고, 저 혼자 뭐 기대를 해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간숭과 간숭미술관을 말한다 해서 청자 앞형 연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연적이라고 말을 많이 쓰죠. 앞형이란 말은 오리 앞자형, 오리형 연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연적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자 앞형 수적은 국보 제7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원형적인 모양은 오리인데 이 오리가 보시면은 균형미가 아주 완벽하게 예쁘게 생긴 그런 오리입니다. 이걸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앞 얼굴 모양은 이렇게 크게 해보면 그 오리가 가지고 있는 콧잔등 위에 모양새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연꽃 줄기를 물었는데 연꽃 줄기가 꼬여 있는 연꽃 줄기입니다. 그 연꽃 줄기를 물고 등에는 연 받침 같은 것으로서 얹어놨는데 여기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출수는 입쪽 왼쪽,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오른쪽에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 모양으로 만든 고려시대 천자 연적인데, 고려시대 건데, 뭐 청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높이가 8cm입니다. 8cm. 그 다음에 너비, 길이, 앞뒤가 12.5cm 정도 되는데요. 그 얼마나 클까요? 요 정도? 너무 크네. 요 정도 되는 아주 예쁘고 앙증맞은 오리 연적입니다. 그런데 이 연적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누구도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가지고 싶다. 그 어떤 탐심이 생기는 그런 연적입니다. 그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꼬인 연꽃 줄기를 오리가 주둥이로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의 등의 연잎으로 장신된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물을 넣도록 되어 있고 연꽃 봉오리 모양의 작은 마개를 꽂아서 덮고 있습니다. 자, 두 발은 몸통 밑으로 감춰져 있는데요. 이 두 발을 보시면 이렇게 뒤에 발 뒤꿈치만 보이게 몸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새들 조류들이 앉아 있을 때 모습 어떻습니까? 그렇게 앉아 있죠. 물갈퀴는 그러니까 몸통에 넣고 발 뒤꿈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적은 사실은 고려인들이 굉장히 애호하던 연적입니다. 연적. 자, 이게 지금 리움 미술관에도 오리 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오리 연적이 있는데 예쁘기가 이게 제일 예쁩니다. 이게 제일 예쁘고 다른 오리 연적들을 보면은 물론 귀하고 귀하지만 모양이 좀 뭐라고 하죠? 어떤 거는 좀 얄밉게 생긴 것도 있고 조금 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이 원적은 보면 참 뭐라고 합니까? 좀 완벽한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균형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이 자그마한 12.5cm 높이 8cm입니다. 8cm.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오리가 가져야 될 형상들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연적입니다. 자, 이 모습은 제가 앞을 찍었는데요. 앞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둥이 우리가 봤었을 때 오른쪽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여기가 출수구입니다. 출수구가 불행히도 깨져 있어서, 이게 보시면은, 저게 만약에, 연줄기가 남아있었다면, 균형미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정면으로 찍어 봤습니다. 물론 사진 솜씨는 그 하하 정도의 솜씨지만 제가 오직 일념으로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찍어 봤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보인다 그러던데
저희 한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아니라, 앞에도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카메라가 아니라 플래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또 강조하지만, 한다고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제 실력이 잘 안 되지만, 균형미가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몸을 보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비대가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학과 태토의 질이나 세련된 상명 기법으로 봐서 12세기 전반기에 전남 광진구 대구면 사장리 가마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 청자를 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출수구 부분이 깨진 것을 좀 안타깝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이게 제가 정면을 봤었을 때 이쪽에 아마 다른 연적을 오리 연적을 보면 여기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줄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깨져 버렸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따르는 부리는 오리 주둥이 오른편이 붙어 있는데 이 부리가 연줄기에 달린 봉우리 끝으로 통했으리라 짐작은 하는데 왜 다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부분이 부서져서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자 오리의 깃털까지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정교한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알맞은 크기와 세련된 조각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연적을 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저 깃털을 한번 보시면 깃털 사진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깃털이 하나가 그 깃털이라는 그 모양을 다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연잎이 말려있는 듯한 그 모양까지도 달려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유약이 거기 조금 이게 흘러내리면서 고인 형태죠. 고인 부분이 그야말로 빛색으로 아름다운 색으로 뭉쳐진다는 거죠. 뭉쳐진 건 아니겠죠. 조금 진하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홈이 있으니까 홈의 유약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색깔을 내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연적입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때 이런 도자기를 저런 빛색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 솜씨는 가히 일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고려시대의 청자가 그렇게 세계적 명품이 되었을까?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뛰어날 수 있는 중국 쪽의 나라들도 이 빛색만큼은 만들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흙에 있습니다. 빛색을 내는 원천적인 것은 흙에 묻어있는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이 산화철의 비율이 우리 땅에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색을 내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연적의 뒷모양입니다. 자, 날개가 접혀있는 뒷모양인데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꼭 뒷짐을 쥐고서 걷는 듯한 오리가 뒤뚱뒤뚱 뒷짐을 쥐고 걷는 듯한 그런 모양이죠. 왜 보시면 까치가 그러면 꼭 이런 모양 꼭 뒷짐 지고 어슬어슬 걷는 그런 모양인데 이 오리 연적을 뒤에서 본 그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찍은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 앞에서 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균형미고 안정적인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궁금증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리형 연적이라고 그랬으면 연적은 어떤 게 기능입니까? 기능은 물을 담아서 물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담고 입수구는 알겠고 앞에 출수구도 설명드렸습니다. 깨어진 부분 요 등 부분이 입수구입니다. 물이 들어가고 입 주둥이 부분으로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물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통 같은 게 연적 안에는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수통 크기가. 그런데 과연 이 오리를 수통을 어떻게 파냈을까 하는 부분이죠. 수통을.
자, 이 오리를 그러면 모양을 내가지고 이걸 안으로 파내가지고 뭐 꼬챙이 같은 걸 파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입까지 가야 되잖아요. 입까지 가야 되면 목을 타고 올라가는 건 그거는 또 어떤 또 꼬부러진 새챙을 뭐 꼬지를 이렇게 꽂는가 하는가 찔르는가 아니면은 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수통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수통이 입 주둥이까지 어떻게 연결시켰을까요? 네, 재미있는 궁금증 정답은 이렇습니다. 바로 자 오리형 연적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 반으로 갈라서 그 안에 수통을 파내고 물이 흐르는 줄기 통로를 만들고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거기다가 날개라든지 거기 연잎 줄기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붙여서 이 오리형 연적의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자, 연적들은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즉 반으로 갈라서 그것을 안에 물론 처음 좀 말려야 되겠죠. 말려가지고 반으로 갈라서 그 홈을 파내고 정밀하게 붙여서 자, 왜 정밀하게 붙여야 되냐면 잘 못 붙이면 통로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만들든지 다시 파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고도의 기술이. 자, 물이 나가는 통로가 크게 너무 두껍게는 못 만들잖아. 목을 타고 나갈 때. 그것도 가늘게 만들어야 되고, 수통도 이게 비약이 딱 배열이, 그러니까 딱 아구가 맞아야, 원활하게 물이 흐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통을 만드는 비법은 처음에 모양을 다듬고, 조금 말린 다음에 잘라내서 그 안에 홈을 팔아서 정교하게 붙이는 형태로 해서 이 연적의 수통을 만들고 물의 통로를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오리형 연적을 다시 보면 오리는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많이 상형화 오리 모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만들건 조각에서 나오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청동리 세형 동금의 손잡이 장식을 거쳐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부터 부장용 토기에서도 오리를 형상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꽃은 불교에서 연꽃은보다는 유교에서도 연꽃은 군자, 선비를 상징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문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적은 문방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비라든지 문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연적을 가지고 싶겠죠. 제가 지난주에 강성미술관이 해설을 하러 갔더니 제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물어보기로 연적 사용합니까? 해본 적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연적을 왜 사용하죠? 그냥 물통에 물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고. 우리가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고 글을 쓸 때 모든 정성을 다할 때 거기에 이런 연적 하나에 따른 물을 따르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쓰는 것이가 못 써지고 못 쓰는 것이 잘 써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분위기입니다. 자,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글씨를 쓰는데 이 오리 연적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따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 먹을 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을 그렇게 서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예를 갖다가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정성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인을 상징하는 연적으로 제작되면서 문인 그 자체나 문인들의 소망인 장원급제를 포괄적으로 상징했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면 정성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바람 속에서 있는 연적을 만들고 그리고 문인들이 있는 연적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연적을 만드는 것이 사기장들의 꿈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적을 간송 선생이 개스비로부터 거금을 주고 사올 때도 이 얼마나 어떤 가치를 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참 많이 미소가 머금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적
청자 앞형수적, 오리형 연적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귀엽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는 청자 앞형수적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뭐 한 템포 쉬어서 이번 전시에 나왔던 회화에 대해서 겸재회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글씨는 추사 글씨도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도자기에는 좀 쉬고, 그 다음에 회화 몇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